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이종목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오늘장 종목들의 변화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지수는 약보합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에너지, 화장품주 주목을 받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주는 오늘도 조정인데요. 시장 특징 잡아주시죠. CPI 눈치 보기죠.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렸어요. CPI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 정도의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맨날 얘기해 줬던 건데, 이게 4월 달 CPI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해줬던 코멘트예요, 여러분. 최근에 너무 급등한 주도주가 문제 하면서 4월 물가가 너무 낮게 나온 게 문제. 이런 얘기 해줬죠, 여러분? 이게 너무 낮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저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스태그플레이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지표가 좋게, 고용이 좋게 나오고 빅테크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이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장을 연출해 줬죠. 근데 이제 오늘 예정되어 있는 CPI가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이게 지금 CPI거든요. 이거는 마켓텐에 큰일 났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CPI 전년비가 5로 동일하고요. 이게 원래 지난달에 5.5에서 5.2 수준으로 나왔으면 이번에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난달에 너무 낮게 나오는 바람에 기존치하고 동일하게 예측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전월비. 최근에 물가가 유가 그때 감사 문제로 82달러 수준으로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또 말이 나왔으니까 털고 가야 돼요. 최근에 물가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 설탕 가격 급등하고 물가가 높게 나온다 해서 매기가 붙는데 저거 오래 못 갑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지난 작년도에 물가 관련주가 폭등을 할 때 이종복 방송에서는 6개월 동안 그것만 추천했죠. 여러분들한테. 이 마케팅에서도. 그때는 해외 시장에 콘, 그 다음에 소이, 소이빈, 그 다음에 밀, 막 이런 것들이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미국의 이 농산물 가격이 급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다만 어쨌든 지난달에 유가가 감산 이슈로 급등을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전월비로는 높게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0.4보다 떨어져서 나오면 시장의 긍정입니다. 근데 물가가 높아졌는데 떨어져서 나오면 긍정이고, 여기 지금 CPI 5로 예측되어 있는 것은 5.2 수준으로 나와도 문제가 안 되는데 5.2로 나오면 이건 시장의 부정으로 작용하죠, 여러분. 이런 게 주식에서 일반인들이 결이 다른 시황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CPI는 예측되어 있는 대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시장의 중립인데 거의 이거보다 높게 나올 걸 저는 예측하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만 더 얘기를 해주면 저는 이런 식으로 이 CPI를 해마다, 월마다 올라간 수치부터 나온 수치까지 이 숫자의 어떤 이런 것까지 지금 다 계산이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먼저 전략이 수립이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월 말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4월 21일, 4월 28일 요 타이밍 정도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고점에 있는 주식을 장기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 거고, 오늘 장은 섹터별 눈치 보기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렸는데 그래도 움직임이 나오니까 두 코멘트는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는 완성차는 이 시간에 추천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어쨌든 현대차 움직이는 걸 보면 이게 눌림목을 잘 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완벽한 눌림목이에요, 여러분. 이 눌림목이 뭔지에 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4월 17일 이 기억력 그죠?
4월 17일 마켓텐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주도주들이 가려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눌림목을 잘 받고 올라갈 자리에서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치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 기준에는 지금 딱 보면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수준이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대 위아 같은 주식을 순환매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전문가죠. 그게 어제도 얘기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변동성 장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방법이거든요. 그래, 그걸 강조했기 때문에 이쪽을 강조했던 거고, 특징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60일선이 밑에 깔려 있죠? 60일선이 밑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5일선, 20일선을 깬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주도주가 살아있고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예쁘게 받으면 이런 걸 저점 매수해서 직전 고점에 가면 팔고 그러면 이게 변동성장에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 드릴게요.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의 성우하이텍과 서현이화를 여러분들한테 맨날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좋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시죠? 얘들도 눌림목을 잘 받았던 겁니다. 서현이화는 이 음봉이 너무 부담 가니까 이것은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눌림목이 뭔지, 그 다음에 조정을 잘 받은 게 뭔지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화장품은 여기 지금 한 가지 특징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연우였을 겁니다. 연우 아니면 이츠한불이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미스터 진단에서 종목 진단해 드릴 때 이 진단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추면 먹고 팔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이들 주식은 역배열해서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움직이고 주도주가 잘 가다가 주도주가 조정을 받거나 그럴 때 그 주도주가 눌림목을 잘 받고 있는 거냐 아니면 조정권으로 가는 거냐 이런 걸 판단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눌림목을 잘 받을 때는 계속 공략하는 거고 눌림목을 벗어나는 순간 비중을 줄였어야 되지, 지금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제 2차 전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꺾여 있으니까 이제 갈리죠. 그런 얘기를 4월 중순 타이밍부터 말 타이밍에 해줬어야 되는 거죠. 마켓에 지금은 중기 관점의 투자자들은 매수하는 권역으로 온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배터리나 반도체과 종목들은 중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분들은 지금이 중기적으로 매수 타이밍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저는 기준과 원칙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면은 왜 그런 얘기 했는지를 좀 얘기해 줄 수 있는데, 이 종목 유튜브에서 30분짜리 정도 시간 투자해가지고 영상 줬어요, 여러분. 조금 더 디테일한 거 원하시는 분들은 그걸 참고하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장은 CPI에 앞서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CPI 발표 하루 앞둔 눈치 보기 장세, 섹터별 눈치 보기, 그 가운데서 또 변동성 중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그 전략들, 꿀팁들을 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수요일 장의 투자 전략 정리해 주시죠. 329 돌파 327 지지 체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옵션 가격 구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옵션의 가격 구조가 기존 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은 한 6, 7년 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 때 엄청나게 변동성이 생기면서 옵션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높아졌던 것이 지금 한 3년여 만에 코로나도 이제 감기 취급하는 쪽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걸려도 격리 안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죠. 옵션 가격도 이제 그 종목 장세의 가격으로 회귀를 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옵션의 가격이 되게 비쌌으면은 지금 주도주들은 중기 관점으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옵션의 가격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되게 엄청나게 큰 변동성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가격이 개별주 장세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환율입니다. 환율도 지금 보시면 1320원에 붙어 있거든요. 이게 해석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이렇게 1320원대에서 붙어 있는 이런 상황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전애들이 주식을 팔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근데 환율이 1320원에 붙어 있는데도 외국인들은 선물을 갖고 장난을 치지 주식을 팔고 도망가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오늘은 진짜 결이 다른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아깝네요. 더 이상 얘기하면 시간 부족해요. 결론은 주변 여건이 되게 불안불안한 여건을 만들어 놓고 있음에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지 않고 있고 옵션의 가격도 개별 주장을 나타나는 걸로 미루어 짐작컨대 이 조정은 두려워할 조정은 아니다. 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고, 자, 두 번째 CPI 시나리오 전략 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 이종복은 4월 중순 변곡점에서 지금 타이밍까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런 CPI 얘기해드렸는데 또 말귀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드릴게요. CPI가 높게 나와서 만약에 미국 장이 흔들려서 주식시장이 내일 개파락으로 나온다. 매수입니다. 매수. 대신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죠. 만약에 반대예요. CPI가 예상치로 나와서 미국장이 튀어버린다. 그러면 갭상승 나오겠죠? 거기서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거기서는 마켓10을 참고하셔라. 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추세 패턴에서 제가 아까 단기, 중기, 장기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하나하나 한 몇 가지만 얘기해 드려 보면 이게 4월 28일 자료를 만든 시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4월 28일 날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료를 저때 만들었던 거예요. 공지는 4월 첫째 주에 들어갔을 겁니다. 보시면 주식시장 대세 판단법 4월 3일 마켓10에서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했죠.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 4월 17일 미스터 마켓에서 이거 얘기해 드렸죠. 그 다음에 역배열 급등주 및 기본 거래량 패턴 4월 17일 미스터 마켓에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시면 4월 17일 주도주는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으로 접근을 하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외국인 누적 수급 얘기했고 환율 달러 변동성 지수 체크하라는 거 보여드렸죠. 지금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이거였습니다. 저 때부터 이종복은 이것만 쳐다보고 왔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자, 주도주 저점 매수의 중요성 해갖고 여기도 보시면은 가격 조정, 시간 조정이 나와야죠. 자, 4월 17일 보시면 역배열 급등주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법으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해드리고 있는 이 화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이종복이가 한 얘기를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급등한 주도주는 가격 조정, 시간 조정 기다리라고 얘기해 드렸죠. 이게 4월 17일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들이 가격 조정을 받았고 지금은 시간 조정권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중기 관점의 투자자는 지금이 매수 포인트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언더슈팅, 오버슈팅에 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이게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16년 동안 이토마토에서 얘기해 준 건데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 추세대 상단을 강하게 돌파하면 오버슈팅이라고 해가지고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 급소, 추세대 하단을 깨고 밀려 내려오면 언더슈팅이라고 해가지고 언더슈팅은 단기 매수의 급소다라고 16년 동안 이토마토에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을 보세요, 여러분. 거래소 시장은 오버슈팅이 나온 적이 없고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지지 매수 저항 매도가 이 거래소 시장은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뚫고 가기는 쉽지 않으니까 살짝 밀릴 거 아닙니까? 밀리면 여기를 지지로 봤죠.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미스터 마켓에서 박스권 설정해놓고 저점 매수 고점 매도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수가 밀리면 그게 저점 매수가 맞죠. 이게 미스터 마켓의 이거 방송 제목 바꾸라고 하겠어요.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마켓10의 클라스입니다. 근데 코스닥 보세요. 코스닥은 추세 패턴을 그리면 이 추세상의 반등 반락 구분으로 놓고 가면 여기를 벗어나는 시점이 오버슈팅 맞죠? 오버슈팅으로 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오버슈팅은 단기 매도의 급소. 자, 오버슈팅이 걸려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매도를 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죠.
다시 추세대 상단으로 오면서 지지권으로 오고 있죠. 이 지지가 깨지면 하락 N자형으로 밀릴 리스크는 있으나 보세요 여러분. 깨지면 팔아야 됩니다. 돌파하면 사야 됩니다. 웃기고 있네. 돌파 그 다음에 지지를 정해놓고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지 깨질 확률이 높은지를 얘기해서 깨질 확률이 떨어지니 밀릴 때는 저점 매수하는 겁니다. 돌파할 확률이 높으니 돌파하면 따라가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 전문가죠. 올라가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하고는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해드렸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 전문가님의 그 깊은 생각과 노하우와 이런 의견들을 압축해서 이 시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CPI 발표 이전에 오늘 그 당부해 주신 말씀들 제가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지금 방송 시간 늘려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오전 오후로 나눠서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육바라밀님께서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내일 CPI 발표하고 뵐게요, 전문가님.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의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입니다. CPI가 높게 나와서 개파락하면 분할 매수가 가능한 이유에 대한 설명 들어갔고요. 또 낮게 나와서 만약에 지수가 위로 튀면 관망하고 마켓텐의 이종복 전문가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 함께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는 눌림목 중요하고요. 배터리, 반도체는 중기 관점의 분할 매수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